자, 두 번째 파트 명명법과 작용기입니다. 자, 화학식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이름을 명하는 방법, 그리고 작용기, 그 화학물질의 그 특성을 나타내는 어떤 부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패턴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화학에서는 작용기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험물 뿐만 아니라 모든 화학물질에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읽는다는 겁니다. 자, 뒤에 원소 끝에 화를 붙이고 앞에 원소를 이름을 붙이는데, 자, 성분이 두 개인 화합물인 경우가 바로 아랫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aH가 만난 이 분자는 NaH라는 다 위험물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다 위험물인데, 자, NaH의 경우에는 Na랑 H가 만난 거예요. Na는 나트륨이고요. H는 수소입니다. 자, 수소랑 나트륨이 만났을 경우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서 앞으로, 마치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의 성과 이름이 반대인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것처럼 자, 뒤에서 앞으로 읽는데 여기 뒤엔 말에다가 화를 붙여줍니다. 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를 붙여주는데, 자, 수소인 경우에는 그대로 수소화 나트륨을 써주는 거고요. 아랫부분의 경우에는 CaC2인데 이 개수에 대한 것은 아직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원소만 보면은 Ca랑 C가 만난, 즉 칼슘하고 탄소가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소화 칼슘인데, 보통 수소가 아닌 다른 소로 끝나는 물질들은 소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읽으면 탄화칼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위험물의 종류의 원소가 두 가지 종류다.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읽는데 뒤에 원소에다가 화를 붙여서 앞으로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앞으로 읽는데 이제 원자에 숫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뒤에가 황이고 앞에가 인이죠. 그래서 황인인데 황화인이 됩니다. 뒤에다가 화를 붙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 개가 있다는 뜻으로 황이 세 개가 있는 인, 삼황아린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의 종류가 두 개인 성분은, 화학 물질들은 두 가지 성분의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자, 원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이제 다원자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다원자 이온 결합 화합물의 명칭 요거보다도, 이 제목보다도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경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파트 4에 있는 위험물 표와 같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위험물 표에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은 뭐 NO2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OH가 있고, 뭐 ClO2, ClO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죠. 자, 두 가지 이상의 이런 물질들이 만나서 끝에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온이 어떤 앞에 원소랑 만났을 때 이제 어떤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화학식은 양이온을 먼저 쓰고 음이온을 마지막에 쓰게 됩니다. 자, 양이온이라는 것은 플러스를 뜻하는 거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끝나는 이온인 경우에는 뒤에 이런 마이너스 이온들을 데리고 올 수 있고요. 마이너스인 음이온인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Na 플러스, K 플러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춥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플러스예요. 그리고 NO3로 해볼까요? NO3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플러스가 1개, 마이너스가 1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 상태로 만나서 NaNO3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CA는 2 플러스고요. ClO3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여기는 플러스가 2개, 이쪽은 마이너스가 1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맞춰주냐면 얘네들을 2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A가 ClO3 2개랑 만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양이온의 전하량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춰준다는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읽을 때는 음이온, 뒤에서 앞으로 읽는 것처럼 여기서도 음이온부터 읽고 앞에 있는 양이온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은 나중에 읽습니다. 자, NaClO4의 경우에는 NA와 ClO4가 서로 만난 겁니다. 자, 나트륨, 과염소산 이온을 서로 만났기 때문에 과염소산 나트륨이 되겠고요. CH3COOH의 경우에는 약간 예외 사항이라서 자, 이렇게 끊어서 CH3COO 음이온이지만 앞에 갔고요. H는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지만 뒤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음이온을 먼저 읽기 때문에 아세트산 수소가 됐는데, 수소는 이제 수소 자체의 성격보다도 산성 염기성에서 산성인 물질을 뜻하는 뜻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을 가진 산이라고 해서 아세트산산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산이 2번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학식을 아세트산이라고 읽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짧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페이지만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암기표나 파트 4에 있는 위험물 표랑 비교를 하시면서 이 위험물이 왜 이런 이름이 됐는지 뒤에서 앞을 읽으면 주기율표랑 이 이온표랑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왜 숫자는 2가 붙는지, 왜 숫자는 3이 붙는지, 왜 얘는 뒤에서 앞을 읽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파트 4까지 이제 나중에 강의를 보신다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작용기인데요. 이렇게 뭐 수소, 나트륨 이런 식으로 원소만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방법입니다. 자, 탄화수소는 탄소랑 수소가 만난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탄소랑 수소가 몇 개씩 만나느냐에 따라서 알칸, 알켄, 알킨으로 부를 수 있는데 알칸의 경우에는 탄소보다 수소의 개수가 2배 플러스 2 한 만큼 많은 경우, 즉 탄소가 하나 있는데 수소가 4개 있는 경우, 탄소가 2개 있는데 수소가 6개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탄소의 개수보다 2배 플러스 2만큼 많은 경우가 알칸입니다. 그리고 알켄의 경우에는 탄소의 수보다 수소의 수가 2배 많은 경우를 통틀어서 알켄이라고 부르고, 알킨은 탄소의 수보다 수소의 수가 2n-2, 2배보다 2개 적은 그런 상태일 때 알킨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알킬인데요. 알킬은 알칸에서 수소 하나가 적은 상태입니다. 즉 여기에서 마이너스 H가 된 경우가 알킬입니다. 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탄소 수에 따라서 이 라틴어에 이제 숫자를 붙이는 방식인데요.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영어는 아니고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의 개수에 따른 명칭을 붙일 수 있는데, 자, 탄소수에 따른 이름을 이제 여기에다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자, 탄소가 한 개면 메타죠. 근데 탄소의 개수보다 곱하기 2 플러스 2만큼의 수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메타에다가 안을 붙여줍니다. 메타 알칸이니까 메탄, 안을 붙여주는 거고요.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스탄 이런 식으로 탄소의 개수보다 수소가 2n 플러스 2개만큼 많으면 이렇게 안을 붙여서 이름을 완성해 줍니다. 자, 알킬의 경우에는 알칸보다 수소 하나가 적어진 상태라고 했죠. 보시면 CH4에서 CH3가 됐고요. C2H6에서 C2H5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탄에서 수소 하나가 빠져나간 것을 메틸, 에탄에서 에틸, 프로판에서 프로필, 부탄에서 부틸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을 합쳐서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명명법 때문입니다. 자, 알켄의 경우에는 탄소의 개수에 비해서 수소의 개수가 2배인 경우 C2H4, C3H6, C4H8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에 이 탄소의 개수에다가 N을 붙여서 에텐, 프로펜, 부텐, 펜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알킨의 경우에는 또 수소가 이제 En-2개인 경우 자, 프로핀, 부틴 이렇게 되는데 이 위쪽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쓴 거고 여기는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략된 건데 이쪽에 알켄, 알킨은 탄소가 하나인, 탄소가 2개인 알킨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사실 위험물에서는 이 뒤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알칸과 알켄이 어떤 식으로 이름이 붙여지는지 알칸, 알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메탄, 에탄 이런 이름들을 많이 쓸 건데 앞으로 메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험물은 탄소가 하나인 애겠구나. 에탄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험물은 탄소가 2개인 물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탄소의 개수, 그 위험물의 구조를 파악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탄화수소들이 이제 여러 개씩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개수에 따라서 이제 1개일 때는 모노, 2개일 때는 디, 3개일 때는 트리를 붙입니다. 자, 3개인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C2H5가 3개가 있죠. 3개에 있는 알루미늄인데요. 3개의 C2H5는 에틸이라고 부르는 알킬기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CnHen 플러스 1에 해당하니까 알킬기가 되는 건데 보시면 탄소가 2개인데 수소가 5개죠. 2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한 개수만큼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식을 에틸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에틸이 3개가 있다 보니까 3개를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렇게 불러주는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물질들을 읽을 때는 앞에서 했던 것과 다르게 뭐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 무슨 화를 붙인다 이런 게 없죠. 자,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작용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OH로 끝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있는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에 뭔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끝에 CH5로 끝난다. CO가 가운데 있다. COOH로 끝난다. COO가 가운데 있다라는 뜻으로 이런 구조가 어떤 위험물 안에 끼어 있으면 이 물질들은 이제 히드록식이 에트르기, 포름기, 카르보닐기, 카르복식이 에스테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이것들을 읽을 때는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걔는 알코올이라고 부르고 O를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에테르라고 부르고 CHO는 알데히드, CO는 케톤, 그리고 카르복시산, 에스테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여기에 쓰여 있는 물질들은 모두 사료 위험물인데요. 자, 사료 위험물에 있는 표를 보시고 그 위험물들이 이 작용기 표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이 이름이 붙여졌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H3OH가 있다라는 것은 CH3와 OH가 서로 만났다는 뜻이고 CH3는 메틸이고 OH는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읽으면 메틸 알코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읽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보시면요. CH3CO, C2H5. CH3는 메틸이고 CO는 케톤입니다. 그리고 C2H5는 에틸이기 때문에 메틸, 에틸, 케톤이죠. 자,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화학을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때에 따라서 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좀 접하다 보시면 충분히 익숙해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메틸, 에틸, 케톤을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읽는구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메틸, 에틸로 읽는 거는
앞에서 했던 거네. 근데 약간 방식이 바뀌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틸에틸 케톤이라는 것은 우리 위험물 중에서 사류 위험물에 들어가는 지정수량 200리터인 물질이라서 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BCF는 이렇게 쭉 길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브로모, 클로로, 디플로로, 메탄.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브로모는 할로겐 원소 중에 브롬을 얘기하는 거고요. 클로로는 염소를 얘기하는 거고, D는 모노 디트리할 때 두 개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F는 플루오르, 메탄은 메타, 에타, 프로파, 그 탄소의 개수를 얘기할 때 탄소가 하나 있는 거고, 메테인, 메탄, 메테인으로 끝났다 보니까 CH4인 상태를 뜻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메탄을 기준으로 이 안에 브롬, Cl 그리고 두 개의 F가 치환된 형태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정도의 수준이 되면 한 번 이론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시게 되겠지만 지금은 처음인 상태여서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CH4가 브롬, 염소 그리고 두 개의 F를 치환한 형태의 이 CF2ClBr을 찾아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오른쪽에 날개 부분을 보시면 이런 명칭들이 있는데요. 분자식, 구조식, 시성식입니다. 자, 분자식은 이렇게 화학식을 나타내는 것을 다 거의 통틀어서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 분자식이 되겠고, 구조식은 이렇게 그림의 형태로 결합한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구조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시성식은 이 왼쪽에 보시는 이런 작용기 OH, OCHO, CO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쓰는 건데요. 자, 아세트산은 우리가 CH3COOH라고 계속 읽지만 사실 화학에서는 이것을 C가 2개가 있고 H가 4개가 있고 O가 2개가 있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같은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라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작용기가 드러나게 쓰는 식을 시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을 보실 때는 이 문제에 화학식을 쓰시오, 이 화학식의 구조식을 쓰시오, 이 물질의 시성식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을 쓰라고 하는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